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까진 좋았죠.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제약바이오 2차 전지주들이 좀 힘을 써주면서 오늘 장에서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4를 넘어서면서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환율적인 부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도 오늘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있을 만한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 그리고 테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미리미리 다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이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죠. 상승할 만한 종목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오늘도 방송 열심히 시청하시고 노란톡방까지 참여하셔서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스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누가 하늘에 구멍을 뚫어놨는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시장이 또 이런데 바깥 날씨도 이러니 굉장히 축 처지는 듯한 흐름이죠. 오늘 시장도 좀 좋지 못한 이 뭔가 슴슴한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다음 시장의 상승을 대비한 종목 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오늘 방송에도 제가 또 유익한 종목, 유익한 강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밖에도 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듯 싶은데 우리 시장도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750선까지 40선까지 돌파를 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서 빠지는 걸까요? 코스피 현 시점에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로써 주식 투자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슴슴한 시장 속에서는 오늘 시장보다는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유망하게 봐야 될,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그래서 교육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일정과 거기에 따른 테마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들 궁금하잖아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테마 많습니다. 하지만 테마 내에서도 종목들 어떤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좀 진입해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오늘도 짧습니다. 이 짧은 50분 동안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서도 유익한 종목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TV 화면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저 혹은 우리 빅스 대표님이 나오는 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인사말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 인사말을 남겨주시면 바로 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 혹은 인사말이라도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강하네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오랜만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오늘 시장 좀 전반적으로 재미없죠. 네. 일단 양시장 모두 다 특히나 좀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대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1%가 이상의 상승이 좀 이 장초반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근데 2시의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2시가 되니까 또 스멀스멀 빠지기 시작했네요. 맞아요. 참 요즘에 시장이 오름세를 좀 쭉 꾸준하게 이어가지 네. 못하는 그런 좀 힘 빠지는 시장이 자주 좀 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근데 저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힘을 쓰지 못하는 이 엇갈린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그거랑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양시장 좀 눌리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몇 가지 요인을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전주 대비 좀 소폭 감소하기는 했어도 이 코스피 대신에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업종이 코스닥에서 조금 주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반적인 이 제약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겠죠. 2차 전지도 꽤 많이 눌렸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조정세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지금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 몇 가지 종목을 제외한다면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면서 반등을 좀 도모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지금 시장이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다는 점이 조금 더 아쉽겠죠. 이 상승이 1%가 넘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하락 종목 수에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웬커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달러 인덱스도 역시나 문제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시황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1%가 넘게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 지난주 금요일날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소폭 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코스닥에서는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도 요인으로 좀 자리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업종 지수 차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 자체가 이 저항대, 그 고점 부근이죠. 고점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에서 지금 뭘 자리를 잡고 있냐. 지금 말 그대로 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이 지지선에서 확실한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모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나 업종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제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쉬는 시간을 잠깐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올라갈 종목을 잡을 게 아니라 올라갔다 눌리는 종목들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눌리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 눌리는 종목들의 타점을 보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 같이 살펴볼 거고 마지막 원탑 종목도 같이 제가 좋은 종목으로 골라왔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이런 눌림 시장에서도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반면에 코스닥은 1% 넘게 빨간불은 켜내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양시장에서 모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이 참 좀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1% 넘게 상승을 하지만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시장에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냐면요. 몇 차례 언급을 드리고 있죠. 올라가는 종목보다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찾은 다음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올라갈 만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 종목명 그리고 종목명만 딱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수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탑 종목만 받아가셨더라도 매주 거의 수익을 챙겨보셨을 거예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5% 넘게 수익을 받아갔고요. 뉴로메카, 코세스, 휴니드, CNC 인터내셔널 등 저희 방송에서 원탑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정말 갈만한 종목들만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는 종목 무리하게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갈 만한 종목을 또 들고 왔거든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궁금하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장에서 받아갈 만한 종목 선물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이 41분밖에 남지 않았죠.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건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장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챙길 수 있을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여러분들도 수익의 꽃길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서는 필수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송 인증 사진인데요.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TV 방송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이 화면을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올라간 종목이 어떻게 더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HLB 생명과학 vs 삼천당 제약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건가요?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HLB 생명과학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장에서 지금 상한가도 들어갔고 이슈도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상한가 간 자리가 네. 이걸 차트를 일단 조금 이따 같이 볼 테지만 네네. 지금 오랫동안 이 고점 부근에서 좀 맴돌아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고점 부근을 맴돌았었는데 한 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죠. 그러면서 강하게 좀 상한가로 장 초반부터 말아 올린 그런 종목인데 사실상 기술적인 이 테크니컬상 여러분들이 좀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잡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상한가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고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주가 있죠. 따로 HLB라는 대장주가 있는데 이 HLB가 지금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차트 같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실 HLB 그룹주가 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좋죠. 맞아요. 네. HLB가 전반적으로 좀 차트가 좋은데 사실 근데 HLB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 이게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35,000원대에 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 35,000원짜리 종목이 단기간에 5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평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잠깐 눌림이 좀 있었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제대로 탄력을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5만 원대여도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사실상 어떻게 붙었던 간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약주 선뜻 손이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리지 말라고 제가 일부러 좀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좀 정확하게 이제 N자 파동, 즉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우리가 좀 잡아보려고 한다면은 눌림목을 좀 이용해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지금 전반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냐면 지금 못해도 600%, 7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300%, 3만 원대에서 대비했을 때는 거의 30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찌됐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힘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잡아도 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눌림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주 종목 자체가 이 HLB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을 조금 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간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아까 전에 HLB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져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HLB 관련되어 있는 이 종속기업들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상승 한 번을 보여주고 지금 정확하게 이
정확하게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대신에 이제 분봉으로 우리가 좀 추세를 살펴본다면 자,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구간에서부터 단타로 첫 번째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종목에 손절이 나왔어요. 이 지지 구간을 기준으로 손절이 나왔다면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눌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22,000원대까지 눌릴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고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략을 한다면은 HLB가 지금 어찌됐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도 꾸준하게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삼천전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쪽 공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트상으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상에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갭상승을 좀 강하게 띄워놨어요. 자, 아까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전에 저항대로 작용되고 있던 10만 원 근처 그 구간을 강하게 지금 갭상승으로 돌파를 시켜놓고 20%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30%대 상한가로 지금 종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캔들의 특징상 이 어느 정도 갭을 좀 띄워주게 되는 그런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질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상 9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의 갭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9만 원대까지는 반드시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괜히 겁나고 좀 공략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좀 거리를 두고 차라리 9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두 종목 중에 어찌됐든 상승 추세가 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HLB와 HLB 생명과학을 눌림목에서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제약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어찌됐든 뭐 재료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첫 번째로 지금 일본의 감염병 이슈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두 번째에선 미국에서 암 때문에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암 이슈 때문에. 세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지금 제약주를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듯이 외국인들도 제약주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좀 감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료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한 번에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여러 가지 재료를 좀 같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더 잘 주고 승률도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은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서 지금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조금 해드려야 되니까 노란톡방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제약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미리 1차적으로 노란톡방에는 안내가 나갔거든요. 나는 아직 제약주 받지 못했다. HLB 같은 종목들 나도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사실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자꾸만 바이러스가 퍼진다 이 이슈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붙더니 오늘 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장에서 HLB 생명과학을 선택하셨거든요. 삼천당 제약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장에서 개별 이슈까지 포함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종목은 갭을 띄우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갭을 메꾸려는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는 HLB 그룹주 내 HLB 생명과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우리가 좀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말 손절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손절 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대주주 되기 싫다. 나는 이런 종목들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설정하면서 확실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받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드렸죠. 이런 종목들 나는 못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붙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약 32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하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TV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시죠? 저를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욱은 우리 빅스 대표님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방법이 쉽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봐야 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이외에도 좋은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좀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퇴근하는 슈님께서 지금 퇴근하고 계신가 봐요. TLB라는 이 반도체 관련주로 28,200원에서 매수했는데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사실 오늘 장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받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리가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더 갈까? 이런 마인드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자체는 나쁘게 잡진 않으셨어요. 오. 근데 차트를 잠깐 같이 보자면 28,200원이라는 게 3월 6일 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회처리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날 당시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 좀 올라갔다가 눌림 목쯤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종가에. 그 다음에라면 만약에 역시나 수익 구간이 왔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28,200원에 잡았다 하는데 우리가 좀 충분하게 매수가 위에 수익 구간이 한 번쯤 왔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내가 눌렸을 때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거의 칭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28,200원이라고 한다면 나쁜 매수 가격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반도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 잡을 때가 아니라 눌리는 종목들을 잡아야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안정하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눌렸을 때 잡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칭찬을 받으실 만한 행동인데, 지금 추매할까요? 라고 제 질문을 추매를 남겨주셨거든요. 할까요? 추매가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네. 자, 손절할까요?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럼 추매를 할까요? 라고 또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딱 그냥 차트만 놓고 좀 얘기를 네.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TLB 자체적으로 26,000원 선에서 지금 지지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21평선이나 11평선이나 5일평선 이 단기평선 자체가 눌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선 자체가 이 3월 6일 날 나왔던 윗꼬리가 긴 캔들, 이 차트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26,000원이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추매할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26,000원 기준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을 건지, 아니면 26,000원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지지 구간을 보고 추매를 할 건지.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종목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종목은 항상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떨리더라도 시장, 아까 시황도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추매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가는 대로 내비두면서 종목도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맴돌아 준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그때 이 종목도 같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나 지금 종목 갖고 있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해야 될까 혹은 손절해야 될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한다면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궁금하다,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제 왼편에 QR 찍으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비 두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은 좀 내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대결 마무리했는데 두 번째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내에서 두 종목 들고 왔는데 꿈비 vs 아가방 컴퍼니
컴퍼니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나 둘 다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저출산이 이슈가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를 좀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꿈비를 조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유가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 방금 좀 쎄한 거를 느끼셨죠? 네. 굉장히 싸한 걸 좀 느꼈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목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저출산주들이 좀 올라갈 때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격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꿈비를 선택을 한 거지. 사실상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나 두 개 다 좋은 자리입니다. 두 개 다 좋아요. 이 꿈비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눌리는 자리에 있을 뿐이고 아가방 컴퍼니도 역시나 상승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 다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둘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차트를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이제 아가방 컴퍼니부터 볼게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자리가 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이때 당시에 1월 달이죠. 1월 달 초반부터 저출산주들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출산 관련주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음 사실 달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들은 그때만 급등하고 또 주저앉고 급등하고 맞아요. 주저앉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 출산율이 계속 또 맞아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그때 당시에 올랐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 연도 4월 달 이제 다음 달이죠. 총선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어떠한 후보들이 이제 또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나올지 아시겠지만 대선이나 총선이나 항상 이것들을 앞두고 있을 때 저출산주들이 함께 움직이잖아요. 1월 달에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먼저 좀 움직였어요. 근데 좀 아쉽겠지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정책 공약주들이 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 투자자들한테 좀 와닿지 못한 그런 부분들로 좀 정책이 나왔어요. 이런 공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추세지만 오늘도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좀 이슈가 하나 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꼼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시점 자체가 어디냐면 그 눌리는 추세에 정확하게 지금 지지 구간을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상 이때 당시에 저점 그리고 오늘의 저점까지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지지가 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단기적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 정책 공약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점 잡기가 좋은 타점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가부터 공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가부터 공략을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 많이 눌려봐야 5,000원에서 4,900원대 후반대로 좀 예상이 돼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정책 이슈가 나왔다 해서 바로 다 올라가면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올라갔겠죠. 하지만 주식에는 정답이 없듯이 아가방 컴퍼니도 지금부터 1차적인 매수가 좀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4,000원대 후반 4,900원 후반대까지는 좀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꿈비도 같이 볼게요. 꿈비는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 내에선 거진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사실 저출산주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네. 좀 해주던 그런 종목인데 좀 아쉽게도 이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달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같이 저출산주에 관련된 정책 공약으로 인해서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날 그러한 이슈들을 받지 못한 채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꿈비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튀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재차 좀 눌리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게 이 꿈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장대 양봉 나온 이유가 저출산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본의 그 감염병 이번에 그 감염병이 이 꿈비가 엮여 있어요 관련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저출산주에 대한 재료도 그리고 일본 감염병에 대한 재료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따져간다면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지금 재료상으로는 꿈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니 사실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지금 노란톡방 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 네. 우리
으쓱으쓱 어피치님께서 꿈비로 13,000원에 물려 있다고 지금 남겨주셨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지만 좀 일단 그쵸.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13,000원이라고 한다면 좀 높으시네요. 좀 높이 계시는데 그건 크게 뭐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차트를 설명하다 중간에 끊어먹었어요. 지금 네네네. 앵커님이. 다시 좀 죄송합니다. 이어가자면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번 장대 양봉이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3,000원대까지의 상승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13,000원대 갖고 있다 하신다면 지금은 좀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내가 비중이 만약 좀 크지가 않다면 대응이 가능하다면 지금 조금 추가 매수 조금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신 다음에 수익구가 났을 때 좀 덜어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시장에 지금 하락 종목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주식 라방이 굉장히 핫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의사 빅스 선생님이 돼야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 뭐 ISC, 자람 테크놀로지, 뭐 CJ 뭐 등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분들도 다 진단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 해주고 노란톡방에 누군 안 해주면 안 계시면은 되죠. 제가 사실 이제 종목 상담은 노란톡방 안에서 불가해요. 네네네. 원래는 불가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만 완벽하게 다 해드리면 저도 이제 잡혀가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정도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남아 계셔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 라이브 방송도 필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사실 시장이 지금 좀 어지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셨잖아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 또 방송이 5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이렇게 막 CGN 혹은 뭐 CIS 등등 이런 종목들 물렸다 하시는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까지 들어드릴 예정이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정책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튀어오르는 쪽이 저출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꿈틀댔는데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이 대장격 역할을 하는 꿈비를 선택하셨습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로도 엮여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의 감염병 이슈와도 또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가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잡고 가고 있어서 추세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꿈비로 이미 수익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는 게 어려울까요? 이미 많이 내셨는데 이런 종목으로 나도 한번 내보고 싶다. 혹은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으로 주신 종목들이 다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코세스, 휴니드, CNC 인터내셔널, 현대로템 등등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드린 종목들이 워낙에 시장 대비해서도 잘 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만한 종목을 미리미리 좋은 자리에서 한번 선취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대응 전략에 대해서 챙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입장하셔서 오늘 장에 어떤 종목을 주실지 다 같이 한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방송 인증 사진까지 보내주셔야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방송 인증 없을 시에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방송 이후에 내보내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 또 같이 살펴볼 시간이 되었네요.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이번 주 일정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테마들이 움직일 예정이에요. 그만큼 많은 이슈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일정들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에요. 오늘 반도체 일정이 있는데 반도체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그만큼 또 이슈가 자체적으로는 또 크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에서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개최를 한다라고 해요. 이 현지 시간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진행이 되면서 또 그만큼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봇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을 한다고 해요.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이고 이 엔젤 로보틱스 사실 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좀 많이 싣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브리핑은 조금 뒤에 또 살펴볼 거고, 자,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메타버스 테마들의 또 이슈가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OLED와 XR 동시 개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OLED와 XR 이 두 개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테마거든요. 이 XR 기기에는 OLED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긴밀한 관련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일정과 이슈 또 추가적인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관련주들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할 수 있겠죠. 근데 미리 항상 아시겠지만 항상 이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OLED와 XR 관련주들이 가치 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지금 미리 또 선점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관련주들 부각 가능성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주 사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엔젤 로보틱스의 신규 상장이었고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미국에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에. 근데 지금 이게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이게 어떠한 파급력이 있는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보조금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수혜주들 같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관련돼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까지는 또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어떻게 얼만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는지에 따라 관련주들 또 우리가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본 다음에 같이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뉴욕 오토쇼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의 바로 다음에 전기차로 따진다면 이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기 이 오토쇼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이러한 행사에 따라서 이 테마나 주식들이 뭐 크게 움직임을 주는 거는 잦지는 않은데 우리가 어찌됐든 이러한 일정들에 따라 함께 또 살펴보는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총 5가지의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 보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정도는 일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 5가지 중에 또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일정 딱 2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에요. 바로 내일이죠. 내일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될 예정인데 이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을 옷처럼 입는 웨어러블 로봇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죠.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에 설립된 엔젤 로보틱스는요. 로봇의 재활 의학을 결합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설립 이전부터 LG전자는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LG전자의 로봇 관련주들 한 번씩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이슈 자체가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자체가 내일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나왔던 로봇 신규 상장 종목들 있잖아요.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의 패턴들을 본다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상승에 대한
반응보다 하락에 대한 반응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좋은 기업일 수도 있고 나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직접 분석을 해봐야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 자체가 그만큼 좋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갈지 바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특히나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접근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이 엔젤 로보틱스 로봇 신규주 상장한다. 그래서 막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엔젤 로보틱스 물렸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반드시 추세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들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엔젤 로보틱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교육도 그리고 내일 만약에 좀 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같이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한번 또 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함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어찌됐든 내일 로봇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갈 종목들을 좀 본다면 로봇 땡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땡땡땡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주도 어찌됐든 저 엔젤 로보틱스도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한번 또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메타버스 이슈를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일정은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메타버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비전 프로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 움직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조명 이제 3월 27일 날 이 메타버스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XR은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 기기예요.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는 핵심 디스플레이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한국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방향이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가 될 것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서 여기 이 행사에 따라 관련돼서 움직일 수혜주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지금 방송 끝나기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은 내용을 풀어드리지 못하니까요. 바로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테마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를 좀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련주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힌트는 드렸지만 확실하게 전략까지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번 주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일정과 더불어서 테마에 대한 관련주들까지 거기에 대한 타점까지 알려드리는데요. 나도 이런 것들 받아보고 싶다. 테마뿐만 아니라 관련주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 어떤 종목 주실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성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TV 방송을 사진 찍어서 노란톡방 안에 보내주시면 되시거든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하신 후에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까지 진행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원탑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탑 종목 정말 또 들고 오셨잖아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요. 네. 원자력 발전과 오,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는 최근에 방산이 좀 많이 핫하더라고요. 방위산업 굉장히 핫하죠. 네. 근데 또 아쉽게도 핫한 만큼 상승은 나오진 못해요. 맞아요. 대장주들만 또 움직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후속주로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또 이번에 원자력 발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재료,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재료의 다양성 정도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은 결국엔 원자력 발전이 주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어 계측 전문 업체예요. SOC, 해상풍력, 해스마트팜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자력 사업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나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원전의 핵심 기술, 계측 제어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세계 네 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원전 부각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뭐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ESG 게임 체인저 원전이다. 자,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많이 아시죠?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달 초에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 하나 기준 약 8,7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만큼 전력 설비가 지금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전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 기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원전도 아닙니다. 그냥 원전도 아니고 AI 원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거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원전 건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친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만큼 전력난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점 대비 1,2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불과 2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차트상으로 뭐가 형성이 되고 있죠?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1,600원과 1,200원 사이에서 장기간 지금 횡보를 좀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상승 이후에 바로 눌리는 모습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자리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기적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들도 따라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르죠. 241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 그만큼 원전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대장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종목 아신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중요한 건 이 종목을 포함해서 모든 종목은 다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이 지금 사실상 지금 우리 눈에야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지지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 더 이탈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겠죠. 그 대응 노란톡방 안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전 대장주의 역할이고 차트가 굉장히 이뻐 보인다. 나도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지금 차트 굉장히 이쁘죠. 지지 구간이 이쁘게 잘 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함께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좋은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 방산주, 원전 관련된 재료 두 가지 재료를 엮어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형성됐고 상승 이후에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받아갈 수 있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원정 관련된 원탑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